이제 얼리버드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기본 설정 및 템플릿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이라고 하면은 솔리드 엣지를 최초에 설치했을 때 꼭 설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 창을 띄워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솔리드 엣지 창을 띄우게 되면은 가장 먼저 설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그래픽카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인 뭐 배경화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모델에 대한 색상, 그리고 모델에 대한 모서리 색상,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여기 상단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버튼이라고 있었어요. 응용 프로그램 버튼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설정. 자, 여기에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설정 부분을 눌러보면은 여기 솔리드 엣지에 대한 기본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솔리드 엣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하이 버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 버튼 누르면은 제일 하단에 솔리드 엣지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솔리드 엣지 옵션을 누르면은 이제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창이 요런 메뉴가 하나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그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쪽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빠른 등록 정보 검색 밑에 있는 보기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반 탭은 크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보기 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탭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자, 여기 응용 프로그램 표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설치하게 되면 자동 선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컴퓨터를 뭐 조금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장 그래픽카드와 외장 그래픽카드라는 게 있어요. 자, 내장 그래픽카드는 기본적으로 CPU에 같이 붙어서 나오는 그래픽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장 그래픽카드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사의 이제 그 지포스나 코드로가 있겠죠. 그리고 AMD사의 그 라데온 등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구동, 그래픽 카드 구동, 고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픽 카드 구동 고급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자동 선택으로 두게 되면은 얘가 그 이제 메모리 사용량에 따라서 그 내장 그래픽 카드를 쓸 건지 아니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쓸 건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외장 그래픽 카드, 뭐 쿼드로나 지포스 이런 거를 쓸 때에는 항상 그래픽 카드 구동 고급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최상의 속도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확대 축소 방향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확대 축소 방향 전환은 뭐냐면은 그 이제 그래픽 뷰에서 확대 축소를 할 때 보면은 다른 CAD와 그 확대 축소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솔리드 엣지에서는 그 몸 바깥쪽으로 밀었을 때 휠을 몸 바깥쪽으로 밀었을 때 만약에 확대가 된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밀었을 때 축소로 바꾸고 싶다 할 때에는 확대 축소 방향 전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원호의 부드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호의 부드러움 같은 경우에는 3D CAD에서는 가장 느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이 많을 때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또 원호가 굉장히 부드러울 때 그럴 때 느려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원호의 부드러움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리 보기 모양을 보게 되면 거의 육각형에 가깝죠. 그리고 10단계를 보면은 이제 거의 원에 가까운 96개의 모서리로 만들어진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좀 속도가 느리다 그럼 1로 낮추셔도 되고요. 나는 속도 느린 것보다는 좀 비주얼적으로 보고 싶다 그럼 10단계로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기능이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세이브 기능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특정 시간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리드 엣지가 가끔 가다가 프로그램 충돌이나 아니면 보안 프로그램 충돌로 인해서 자동으로 종료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기껏 뭐 하루 종일 작업을 해놨는데 꺼지게 되면 그냥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문서를 작업한다 싶을 때에는 이 저장 탭에서 자동으로 문서 보존이라는 애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타이머를 지정해 놓으면 됩니다. 너무 짧게는 하지 마시고요. 보통 15분이나 30분, 뭐 45분, 1시간 단위 이게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는 데만 해도 뭐 1분 정도 걸리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단위입니다. 단위. 자,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있는 거는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치수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한 번 더 해볼 거긴 한데, 자, 뭐냐면 나중에 무게를 잰다든가 아니면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면적을 잰다든가 할 때 보면은 그거 굉장히 작은 영상인데 만약에 단위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0kg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에는 여기에 보면은 질량을 바꿀 수가 있어요. 킬로그램에서 뭐 그램으로 바꾸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한 무게를 잴 수가 있겠죠. 자, 시간도 마찬가지, 각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면적에 대한 거, 최적, 밀도, 기타, 그 해석에 관한 것들이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너무 사이즈가 작은 건데 단위계가 너무 커서 0으로 나온다 할 때에는 단위계를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단위 메뉴. 자, 그 다음은 이제 치수 스타일도 잠깐 보고 갈까요? 치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치로 잴 거냐, 센티미터, 미터, 밀리미터로 잴 거냐. 근데 대부분 밀리미터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밀리미터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도우미입니다. 솔리드 엣지에는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순서 지정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동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 엣지 그 순서 지정 방식이 전부 다 끝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순서 지정 방식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순서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스토리 방식.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특정 도구를 사용을 했다. 돌출이나 회전이나 뭐 컷아웃이나 이런 걸 사용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쭉 이력이 쌓여서 그 이력을 기준으로 뭐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삭제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이력 기반입니다. 자, 동기식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열게 되면 동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저희가 할 모델링은 순서 지정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열 때마다 자, 순서 지정으로 열리게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순서 지정으로 바꿔놓고 자, 또 중요한 거 여기 있네요. 자, 뭐냐면은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어요. 여기. 자, 배경에 삽입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관리해 준다고 했죠. 모델링으로 치면은 그냥 이력서 같은. 자, 이력서 같은 거고요. 자, 얘가 지금 그래픽 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창으로 따로 구분하고 싶다 할 때에는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창으로 활성화가 되게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패스파인더 자체가 다른 창으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템플릿을 이제 자동으로 순서 지정 방식으로 뜨게끔 만들어 놨는데 자, 혹시라도 동기식으로 되어 있다 또는 순서 지정으로 된 거를 동기식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에는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그래픽 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제일 하단에 순서 지정으로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동기식이라고 써진 부분을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순서 지정으로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 각각의 환경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환경을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여기 커맨드 리본 메뉴 자체가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동기식으로 했을 때, 자, 동기식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자, 순서 지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제부터 순서 지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 지정으로 한번 이제부터 설정을 몇 가지 해줘 볼게요. 자, 어떠한 설정을 해줄 거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배경 색상이 있어요. 자, 배경 색상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색깔로 되어 있는데, 자, 배경색을 바꾸고 싶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 뷰 재정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자, 보기 탭에 보면은 여기 뷰 재정의라고 있어요. 어떤 거를 누르던 똑같은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사용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메뉴를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배경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색상들이 있고요. 자, 혹시라도 만약에 이 외의 것들의 색상을 쓰고 싶다, 계속을 누르시면은 색상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서서히 변하는 그러한 배경을 쓸 수가 있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사진을 넣을 수 있기는 하는데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번 연한 회색깔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 누르면은 배경색이 바뀌죠. 자, 그리고 배경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을 썼을 경우에 굉장히 눈의 피로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파란색은 피하시고요. 자, 눈의 피로를 덜 줄 수 있는 색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모델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모델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열기를 눌러갖고 자, 찾아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보면은 솔리드 엣지 설치 폴더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폴더 안에 솔리드 엣지 ST9 누르면은 자, 여기에 솔리드 엣지를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정해진 모델링이 따로 없다 하시면은 자, 여기서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확장자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확장자를 뭐 예를 들어 솔리드 엣지 파트 파일로 바꾸겠다. 자, 여기서 제가 앵커라고 하는 애를 불러오려고 했는데 조금 수정이 되어 있네요. 자, 다른 애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에어 클리너라고 써져 있는 애가 있는데, 자, 얘를 불러와서 자, 이제부터 제가 모델에 대한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그 배경색이 바뀌어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배경색을 아까 그라데이션으로 바꿔놓고 저장을 해놔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저장할 때 배경색에 영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색상 관리자라는 애가 있고요. 파트 페인터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색상 관리자는 재질의 속까지 색깔을 다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단면을 잘랐을 때 또 색깔이 영향을 받는 거는 여기 색상 관리자 안쪽까지. 자, 그리고 겉에만 그냥 말 그대로 페인트 칠하는 파트 페인터 겉에만 칠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색상 관리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메뉴가 있는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파트부터.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구슬 모양으로 해서 기존 하이 버전에서는 원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자, 구슬 모양으로 해서 얘에 대한 색상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옐로우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옐로우가 있고 클리어가 있고 덜이 있고 글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들에 대한 차이점은 옐로우는 광택이 있는 색상이고요. 자, 클리어 약간 반투명 색상입니다. 덜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명 색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를 얼마든지 선택하셔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블랙 글래스로 바꿨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투명 색깔로 보이죠.
안쪽이 다 비치게끔. 자, 그러고 이번에는 파트 페인터를 이용해 볼게요. 자, 파트 페인터에서 중요한 거는 뭐 색깔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보면은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선택을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 임이라는 게 있고 면이 있고 형상이 있고 형상 유형별이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자, 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면 하나만 선택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임의 같은 경우에는 형상 임의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 형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컷아웃이다, 아니면은 뭐 돌출이다, 아니면 라운드다, 특정 히스토리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형상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들도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해서 형상으로 해볼까요? 자, 형상으로 해서 빨간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레드로 어느 부분만, 여기 컷아웃 부분만. 자, 형상에서 바로 선택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히스토리 자체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히스토리 자체에서. 자, 히스토리에서 얘에 대한 색깔을 바꾸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색상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속까지, 그러니까 재질 자체의 색상이고요. 파트 페인터는 겉의 색상만 바꾸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보면은 여기에 그 형상에 대한 스타일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솔리드 형태이냐, 아니면은 뭐 와이어 프레임 형태이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모서리 쉐이딩 설정이라고 해서 솔리드 모델링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선으로만.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하게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 이게 보이는 모서리는 보이는 모서리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가 따로 표현이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보이는 모서리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도 있어요. 자,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죠? 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메뉴들이 있고요. 각각의 메뉴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면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여기 있는 메뉴들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보기 탭에 뷰 그룹 안에 보면은 이렇게 총 9가지의 메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 정면, 우측면, 뒷면이죠. 그 다음 좌측, 우측, 위, 아래, 그리고 밑에에는 등각보기나 이방전개, 사방전개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각각의 단축키는 이니셜을 따서 정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알파벳 F거든요. 컨트롤 F. 자, 백의 이니셜인 컨트롤 K. 그 다음 레프트 이니셜, 그 다음 라이트 이니셜, 그리고 탑 이니셜, 그 다음 버텀 이니셜입니다. 자, 그래서 이니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외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뷰큐브라는 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뷰큐브. 자, 뷰큐브의 면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보이고요. 자,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화살표 방향, 그리고 모서리를 누르면 등각보기. 꼭지점이었죠, 방금은. 자, 모서리 누르면은 45도 각도. 자, 그래서 이렇게 뷰큐브를 눌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혹시라도 뷰큐브에 대한 색상이나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마찬가지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뷰큐브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에 설정이라고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기 탭에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자,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똑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뷰큐브로 표시할 건지, 그리고 위치는 어디로 할 건지, 색상과 뭐, 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메뉴가 사라졌네요. 자, 크기를 바꾸는 방법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조금 바로 넘어갈게요. 뷰큐브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에 대한 조작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휠을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형상에 대한 회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휠을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휠을 굴리면은 기본적으로 확대 축소. 자,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휠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형상에 대한 이동, 화면에 대한 이동이죠. 형상 이동이 아니라. 자, 화면이 이동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앤 드랍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녹화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Alt가 안 먹히는 것 같거든요. 원래는, 자, 요 메뉴입니다. 여기. 잠시만요.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해보고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메뉴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단축키가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드래그. 자, Alt가 지금 안 먹히기 때문에 저는 요 영역 확대라는 애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은, 자,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휠을 더블 클릭. 요 맞춤이라는 메뉴거든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단축키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2번 클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끔 형상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영역 확대로,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그 다음 맞춤이 휠 더블 클릭이라 했죠. 단축키가. 자, 휠 더블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대 축소라는 도구가 있는데 얘에 대한 단축키는 컨트롤 휠입니다. 컨트롤 휠. 자, 컨트롤 휠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휠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초점 이동.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Shift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 그 내용이고요. 자, 회전도 마찬가지로 휠을 누른 상태로, 얘는 단축키가 따로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그냥 휠을 누른 상태로 그 이동을 하시면은 회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뭐 휠에 대한 조작 방법이나 아니면은 색깔, 그리고 뭐 화면, 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오늘의 교육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자, 일단 요 모델은 끄도록 하고요. 자, 템플릿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템플릿은 뭐냐면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은, 자, 솔리드 엣지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기존 하이 버전에서는 원래 배경색을 바꾸면은 그 색깔이 바로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검정 색깔로 바꿔놨다. 하이 버전 기준으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를 저장해서, 자, 트레이닝 폴더에다 테스트라고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하이 버전에서는 이 파트 환경을 누르더라도 원래 색상으로 돌아가요. 배경색이. 자, 근데 ST9에서는 안 바뀌게끔 바뀌었는데, 자, 원래대로라면은 얘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대부분 들어오신 분들은 하이 버전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솔리드 엣지에서 옵션을 변경을 했는데 바뀌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솔리드 엣지에서 옵션을 바꿨는데 영구적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초기화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애들은 템플릿을 저장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도면 환경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자, 이 템플릿은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탐색기 창을 열면은, 자,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보면 솔리드 엣지 ST9 폴더가 있었죠. 여기서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템플릿. 자, 여기서 지금 규격이 뭘로 되어 있냐면 IS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문서를 열어서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몇 개의 메뉴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템플릿 자체에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웰드먼트가 만약에 필요가 없다. 자, 웰드먼트 삭제해 볼게요. 그 다음
여기에 잠깐 리스트 편집 눌러서 보면은 지금 웰드먼트가 안 보이죠. 자,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웰드먼트가 있었습니다. 자, 얘를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을 만약에 수정을 했다, 또는 템플릿을 수정했다거나 아니면은 바뀌는 옵션을 고정적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 이 템플릿에서 마찬가지로 ISO 매트릭 파트를 열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데 있는 여러 가지 규격을 쓰고 싶다 하실 때에는 여기에 보면은 그 사용자 정의 템플릿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표준 템플릿이라고 하면은 여기 폴더 구조들이 그대로 넘어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ISO 매트릭이라든가 아니면 DIN, ANSI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누를 때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바로 삭제가 불가능해요. 또는 다른 데 있는 규격, 예를 들어서 ANSI, 안시 규격을 가져오고 싶다.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목록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제 이름으로 할게요. 김민성. 자, 확인. 그 다음 템플릿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추가하고 싶은 것들만 여기 찾아보기를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교육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자, 보면은 이제 ISO 매트릭에서 예를 들어 ISO 매트릭 파트를 가져오고 싶다.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자, 표시되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표시되는 이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름.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파트다. 파트 추가. 자, 그 다음 DIN에 대한 그 어셈블리를 가져오고 싶다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무조건 찾아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찾아보기에서 표준에서 DIN에서 자, 어셈블리 가져오겠다. 마찬가지로 어셈블리 추가. 자, 그리고 여기서 표준 템플릿하고 차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순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템플릿에서는 순서가 불가능해요. 자, 순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원래 하이 버전에서는 순서 이동이 안 됐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데서도 지금 순서 이동은 가능한데, 자, 여기서 순서 이동이나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이거는 도면 환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설명이 빨라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마찬가지로 오늘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얼리버드 트레이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내일도 그 어제 진행 못했던 교육이 진행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솔리드 엣지 엔지니어 김민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